한 공무원이 SK하이닉스에 23억을 박았습니다. 자기 돈은 5억뿐이고 나머지 17억은 빚입니다. 이 사람의 융자 만기는 2026년 9월 8일, 오늘부터 정확히 122일 남았습니다. 금리는 연 7에서 9%, 월 이자만 1273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같은 베팅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9월 8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자, 이 23억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자기 돈은 정확히 5억입니다. 거기에 신용융자 16억 9,700만 원이 얹혔어요. 둘을 더하면 총 23억 2,500만 원. 자본 5억으로 23억을 굴린 셈이니까 레버리지 4.4배입니다. 내 통장에 5억이 있을 때 17억을 더 빌려 한 종목에 다 부어넣은 그림이거든요. 이 23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SK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유 주식은 1327주, 평균 매입 단가 165만 438원. 한 종목에 자기 자본의 4배가 넘는 빚을 태워 통째로 박았다는 뜻이에요. 분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계좌입니다. 이 이야기, 처음엔 출처가 약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한 차례 조작 논란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 인증 자료가 공개되면서 다시 등판했어요. 게시글 원문 제목이 하이닉스 융자 껴서 22억, 풀매수 가즈아입니다. 가즈아라는 그 가벼운 한마디가 23억을 끌고 들어간 사람의 진심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165만 438원인데 기사 작성 시점 SK하이닉스 주가는 164만 7천원이었습니다. 평단보다 시장가가 더 낮아요. 1327주를 곱해보면 평가 손실이 약 456만 원. 23억을 풀매수해 놓고 이미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계좌라는 얘기입니다. 부러움부터 들리실지 몰라요. 자기 자본 5억이라는 숫자만 봐도 그렇고 23억이라는 스케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 부러움을 잠시 멈추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창에 빨갛게 찍힌 마이너스 456만 원.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23억을 빚으로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정작 주가창 바깥에서 째깍거리는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계가 어디서 도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9월 8일, D-122. 이 카운트다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2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요. 바로 이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신용융자 금리는 연 7에서 9%입니다. 빌린 돈 16억 9,700만 원에 연 7%만 잡아도 1년 이자가 1억 1,879만 원, 9%면 1억 5,273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990만 원에서 1,273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칭 공무원이라는 이 사람의 월급이 얼마든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한 달 실수령액으로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매달 자기 월급을 통째로 이자로 부어도 모자란 구조라는 뜻입니다. 본업으로 일해서 받는 돈 전부를 매달 이자로 태우고 그래도 부족한 차액은 다시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이걸 만기까지 남은 4개월로 펼쳐보면 더 잔혹해집니다. 5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7%시 누적이자 약 3,960만 원, 9%시 약 5,090만 원입니다. 4개월 만에 중형차 한 대 값이 통장에서 증발합니다. 주가가 신고가든 반토막이든 이 돈은 똑같이 나갑니다. 처음에 봤던 평가 손실 456만 원 기억하시죠? 만기까지 누적이자 4천만에서 5천만 원 옆에 두면 거의 반올림 5차 수준입니다. 진짜 폭탄은 주가창에 빨갛게 찍히는 손실이 아니라 매달 째깍꺽거리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천만 원짜리 시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이자만 따져봤습니다. 만약 9월 8일에 이 사람이 융자를 갚지 못하면 정확히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만기 9월 8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면 신용융자라는 거래의 뒷면부터 펼쳐야 합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주식 살 돈을 빌려주고 그 주식을 담보로 잡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담보 유지 비율 140%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빌렸으면 적어도 140만 원짜리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친구한테 100만 원 빌리면서 140만 원짜리 시계를 맡긴 셈인데 시계 가격이 100만 원 밑으로 빠지는 순간 친구가 시계를 그냥 가져가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한 다음 날, 그러니까 D+1까지 추가 담보를 채워 넣어야 해요. 못 채우면 그 다음 날 D+2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합니다. 더 무서운 건 처분 가격이에요. 전일 종가 기준 하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서 팔 수 있습니다. 시장가보다 30% 더 깎인 가격에 강제 매도되니까 손실이 담보 부족액을 훌쩍 넘기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 메커니즘 위에 23억 포지션을 올려보면 길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주가가 20% 오르는 시나리오. 평단 165만 원이 198만 원이 되고 1327주 평가액은 약 27억 6천만 원. 융자 17억을 갚고 자기 자본 5억이 2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단 앞에서 본 4천만에서 5천만 원짜리 이자를 차감하고도 남는 보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20% 빠지는 시나리오. 평단 165만 원이 132만 원이 되고 평가액은 약 17억 5천만 원. 융자 17억과 거의 맞붙습니다. 담보 유지 비율 140% 선이 무너지고 추가 담보를 못 넣는 순간 D+2 반대 매매가 트리거돼요. 그 처분이 하한가까지 내려서 체결되면 자기 자본 5억은 그 자리에서 거의 증발하고 오히려 갚아야 할 빚이 남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기까지 어떻게든 버텼는데 9월 8일에 융자를 못 갚는 시나리오.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반대 매매가 들어가고 미상환 잔액에는 연체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시간을 더 벌수록 비용은 더 빠르게 쌓이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9월 8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가 평단 165만 원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도 다른 주머니에서 따로 채워 넣어야 해요. 주가도 떠받치고 이자도 떠받치고 122일을 통과해야 하는 이중 줄타기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한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23억짜리 베팅이 정말 한 사람의 일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전혀 아닙니다. 2026년 4월 29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6조 682억 원, 사상 최고치입니다. 1월에 27조 4천억 원이었으니까 단 3개월 만에 8조 6천억 원이 더 얹힌 겁니다. 한 사람의 23억은 이 거대한 빚의 강에 떠있는 작은 종이배 한 척이에요. 그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 신용융자 잔고만 2조 2,700억 원, 연초 대비 156.8%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37.4% 폭증했습니다.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한 종목에 어떻게 몰려들었는지가 그대로 찍힌 숫자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SK하이닉스를 약 22조 원어치 순매도하고 있어요. 큰 돈은 출구로 빠져나가고 개인은 빚을 내서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는 동선, 그게 지금 이 시장의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13일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6,540억 원으로 당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 직후 시장이 꺾이면서 반대 매매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같은 해 LG화학은 100만 원대 황제주였는데 2024년 9월에는 50만 원 선마저 무너졌어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단 5개월 사이 에코프로비엠 신용잔고 주식수는 180만 8,866주에서 87만 8,543주로 51.43%가 빠져나갔습니다.
빚이 정점을 찍은 자리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시장은 이미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월 8일은 한 공무원의 만기일이지만 그 옆에는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카운트다운 중인 36조 원이 함께 서 있습니다. 빚으로 사는 시장은 결국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빌려 쓰는 거예요. 빌린 시간은 언젠가 정산이 옵니다. 이 카운트다운을 9월 8일까지 같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때 당신은 이 흐름의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